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분자세포 생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기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현상으로 이렇게 그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의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어떠한 인자를 유발해내고 그 유발이 또 암파라는 채널을 갖다가 올려줌으로 해가지고 세포 간의 상호 소통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기억이라는 것들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에는 스파인이라는 게 뭔가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몇 강이 남았죠? 앞으로 18강의가 남았는데 그 강의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스파인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자, 이런 스파인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뭐 쟁반 같기도 하고요. 참 모양이 예쁘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실체를 갖다가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써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 있는 것인가? 네,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어디 안에 있는 것인가? 세포막에 있습니다.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세포라고 따져봤을 때,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어떠한 선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러한 이어지는 선의 막이 세포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구슬처럼 이어진 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공간이 생기죠, 중간에?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됐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셀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지금 이게 뭔가? 네, 이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이중막입니다. 포스파러스 인지질 이중막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따질 때에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인지 그 물리적 실체를 그냥 그대로 물고 들어가면은 이 답이 보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포는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축삭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덴드라이트, 이게 수상돌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보면 핵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핵 안에 지금 이 스파인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핵이고요. 여기가 바깥이겠죠? 핵 바깥이겠죠? 여기 외막에 이렇게 작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자체가요. 그래서 요거를 더 크게 확대를 시켜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의 막으로 돼 있지 않고 이중막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요거 하나를 여기 있는 요 막 분자 하나를 딱 떼서 보니까 이게 바로 인지질이더라. 그런데 이게 하나로 돼 있지 않고 요렇게 두 개씩으로 막을 이중막으로 형성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하더라. 누가요? 분자세포 생물학자들이요. 됐죠?
자, 그럼 됐어요. 이거는 이제 세포막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스파인이라는 거를 하나를 여기 딱 떼가지고 이걸 확대시켜 봤더니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고 모양은 요렇더라. 그래서 이걸 스파인이라고 부르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스파인의 실체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연접을 하고 시냅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알면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우리가 분자세포 생물학에 있어가지고 기억이라는 암파 채널이 어떻게 올라온다는지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연접이라는 거 이제 스파인을 알았으니까 연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른 스파인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스파인이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가? 아니에요. 세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덴드라이트 수상 돌기죠? 여기가 다른 세포의 막에 이렇게 갖다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면 덴드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스파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포막에 있는 이 스파인과 딱 이렇게 연접이 거의 근접이 돼가지고 이렇게 키스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살짝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붙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분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야기고 호르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됐죠? 자, 그래서 얘하고 그냥 딱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서로 인접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채널을 만들게 돼요. 자, 이거를 바로 리셉터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N-메틸 디아스파라테이트 이 채널이 여기에 박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막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질 수 있을까요? 동그란 구슬처럼 이렇게 이중막이 되어 있으니까 요 구슬을 탁 떨어뜨리면은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구슬들이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줍니다. 그래서 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둥둥 떠다니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자, 한번 분자를 써봅시다. 우리가 ACH, 이게 바로 아세틸콜린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프네프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5-HT,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 5-H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파민 있겠죠? 이 도파민이에요. 자, 요거를 다 총괄하는 게 바로 오렉신이라는 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한 1년 동안 계속 쭉 생각을 해야 이게 머리에 박히거든요. 그런데 당장 하려고 하면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일단 요 개념만 잡히면은 여기 있는 용어가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계속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위막에서 이렇게 분출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 세로토닌 같으면 5-HT가 이렇게 떠다닌다고 칩시다. 여기는 거의 다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떠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호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이 자체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문이 생성되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게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5-HT는 세로토닌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단지 여기 있는 채널에 갖다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지가 됐을 때에
하나에 또 얇은 이중막이 있는데 이게 딱 접지가 되면 이렇게 문이 다시 한 번 더 열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칼슘 이가라고 하죠. 뭐 이거 다 뺍시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칼슘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직접 들어가는 거는 칼슘하고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칼륨만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바로 생명의 진화라는 건데요. 생명도 어떻게 보면 요 4단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를 뺐다가 줄였다가 또 내보냈다가 또 들여보냈다가 이런 작용들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5-HT도 인간의 포유류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CH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노르에프네프린, 네프네프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급기야 이런 순환 사이클을 조금이라도 조절해주고 덜 조절해주고 이런 메커니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이라는 그 물결을 완전히 팽창시키기 위해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여기 도파민이라는 중독이죠, 이게. 네, 중독이라는 물질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 들어가면서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자,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 덕분입니다. 이거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갖다 붙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세틸콜린도 이렇게 떠다니면 갖다 붙어요. 붙으면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내보내죠? 이게 전이막 간극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70mA 이게 바로 나트륨이 쑥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쑥 나가고 이런 원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칼슘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는가? 여기에서 그때 얘기했던 아데닉 사이클라제가 동작을 합니다.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프로틴 키나제 A가 발동돼가지고 쭉 가가지고 암파 채널을 갖다 올려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올려주면은 여기 있는 나트륨이 쑥 빠져나가겠죠. 이 암파 채널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바로 기억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기억의 넘버입니다. 하나 생기면 하나 기억되고 두 개 생기면 두 개 기억되고 이렇게 오퍼레이션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게 왜 생겨주는가 하니까 나트륨을 쑥 갖다 빼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기억의 실체예요. 그래서 단지 요 세 개만 그렸는데 거기에서 또 인을 붙여주는 CAMK2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칼슘 칼모듐린 키나제 2가 동작을 하면서 이게 8개의 팔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인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해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팽글 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인을 갖다 꽂아준다 그랬잖아요. 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 세포, 생물학이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쭉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운 것들을 봉착을 했을 때에 그냥 이런 원리구나. 이게 바로 뭐 다른 게 아니고 단백질의 얘기가 바로 이야기의 문제구나.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개념이 잡혔으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숙이 그 내용을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